김기근 기자 수출하는 국산 무기를 군이 먼저 사용해보고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세계 방산 수출 기업이 수출용 무기 체계에 대한 군 시범 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달부터 시범 운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를 군에서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성능 등 운용 실적을 업체에 제공하는 방산 수출 지원 제도다. 수출 대상국은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성능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한국군이 사용하는지를 먼저 따진다. 업체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를 군이 시범적으로 운용해보는 제도를 건의해왔다. 방사청은 국방부, 각군과 협업으로 작년 11월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 체계는 육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소총류 12종이다. 이들 무기 체계는 군 시범 운용에 앞서 업체 자체적으로 다양한 성능 시험을 거쳤다. 방사청은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방산 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면서 특히 육군에서는 협약 체결에 앞서 각 부대의 임무 여건을 고려한 군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군 시범 운용 종료 후 해당 참여 기업이 수출 대상국 등에 제시할 운영 확인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기존의 방산 수출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군시범 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홍 상군 부회장은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방산 분야 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자체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차를 주무기로 진격해온 북한과 달리 남한은 1949년 미군 철수 후 전차도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병력과 무기 모두 북한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 진입에 성공하게 되었고 다급해진 남한은 미군과 유엔군의 원조로 한국 최초의 전투기와 전함을 갖추고 병력을 재편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남한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지만 중국이 전전함에 따라 산업퇴를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피를 흘려 현재의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영토에서 발생했지만 우리의 의지와 능력보다는 주변국의 영향권에 놓이는 전쟁이었습니다. 휴전이 되고 나서야 군사지휘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1954년에 합참본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자주국방을 주창하여 독자적 능력으로 북한을 막아낼 수 있는 국방력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안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우수한 무기체계 보유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들의 방위성금 모금, 방산육성기금 설치 등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모은 성금으로 방산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총 및 곡사포 등 기본 장비를 개발, 생산할 수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더 나아가 외국과 협력하여 F-5 전투기, K-1 전차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 무기 체계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무기 체계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북한의 열세를 면치 못했던 포병 세력의 강화를 위해 K9을 자체 개발하여 기동력과 생존성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우수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 최신 사격 통제 장치로 어떠한 전술 상황 하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육군의 K1A1 전차는 기존의 K1 전차를 우리 전장 상황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21의 배치로 지상군의 속도에 추진력을 더하였으며 미래 전장에 대비한 네트워크 전투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쟁 초 북한의 주력 무기인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다 연장 로켓을 독자 개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로 우리 육군의 위력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최대 2주간 잠항이 가능한 214급 잠수함 배치를 통해 수중 전력을 보강하였으며 레이더와 각종 미사일, 기관포로 강력한 3중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꿈의 구축함인 이지스함을 세계 5번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호위함, 구축함, 초계함 등의 무기체계 확충을 통해 우리의 해군력은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군 또한 전력 증강 사업을 통해 F-15K 60여 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현재 50여 대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F-16과 F-15K를 주축으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5번째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인 TA-50을 통해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기경보통 제기 도입과 경공기역기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완료 시 우리 공군의 전력은 크게 증강될 것입니다. 이렇듯 육해공의 전력을 우리 군에 맞게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다방면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력의 증강에는 우리의 기술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K1A1은 기존 K1 전차를 재설계한 것으로 주요 핵심 부품인 복합 장갑 및 탄도 계산기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부품의 국산화율 79% 달성함으로써 기능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이 경험을 바탕으로 K2 전차의 시제품을 완성하였으며 국산 엔진 등의 개발 및 장착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군의 무기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건조기술에 외국의 기술을 접목시켜 이지스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최근 경공격 기로에 변화를 추진 중인 공군의 TA-50 또한 1989년 개발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로 현재 인도네시아 수출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전쟁 시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했던 우리는 국외원조, 국외구매, 협력 개발의 과정을 거쳐 현재 독자적인 기술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더불어 방위산업을 통한 과학 및 경제, 산업 분야의 발전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모은 방위성금 및 방위세금,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우리는 세계 9위의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변국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도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독자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용 소형 드론은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정찰, 공격 유도 기능에서 직접 미사일 타격이 가능한 드론까지 등장했다. 우리 육군은 2018년 드론봇 전투단이 예하로 편성된 지상정보단을 창설했다. 지상정보단은 드론봇 전투단, 운용분석대대, 대정보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의 합성이다.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이 적지도부, 핵과 미사일 등 적의 핵심 표적을 감시하고 필요시 적을 타격함으로써 작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사용 드론이 갖는 효용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상륙작전이다. 이 때문에 상륙작전이 주임무인 해병대가 드론봇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전술 교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드론과 로봇이 병사 대신 상륙작전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된다. 드론봇 전투체계가 돌격부대의 적근로를 정찰, 감시해 지대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 포병을 비롯한 표적지를 파 아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드론은 포병의 정밀 타격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수송용 드론은 전투물자와 탄약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미래 전장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드론인 것이다. 항공 분야의 궁극적인 무인 무기 체계는 무인 전투기다. 군사 강국들은 스텔스 기능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5세대 전투기에 이어 인공지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등이 개발에 착수한 6세대 전투기는 유인기와 무인기로 구성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일대의 유인기가 수십 대의 무인기와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다. 무인기에게 공격할 표적과 방법만 알려주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기지로 귀환하도록 개발한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기술을 활용한 무인 무기 체계는 전투와 전장에서 적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뿐 아니라 방역 운영, 군수, 훈련 등의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